예, 키워드 136번입니다. 다양한 빈출로요.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우리가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 키워드는 최근 10년간 두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빈출로 빼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13, 14회 이후로는 문제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자선조직회와 인보관이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구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데 다른 과목에서도 사회복지 역사를 다룰 때 자선조직회 인보관을 비중 있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이렇게 좀 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론에서도 역사 배울 때 자선조직회 인보관 비교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 자체가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그래서 23회에도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이 테마는 여기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지금 조금 낮게 나왔지만 이 테마 자체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게 이론 요약인데요. 이제 여기 편성을 할 때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은요, 영국과 미국을 좀 동시에 봤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먼저 생겼는데 미국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오니까 이건 두 개를 같이 봐도 좋겠다 한 거고요. 이 자선조직회 먼저 볼게요. 일단은 이 테마는 두 개,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바로 자선조직회와 인보관이 중요한 활동을 했는데, 물론 자선조직협회가 먼저 등장하고 인보관이 그 다음에 이제 좀 늦게 등장을 하긴 하지만 거의 동시대에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선조직회하고 인보관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내용도 달랐어요. 왜냐하면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접근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교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자선조직협회 먼저 볼게요. 영국은 1869년 러스킨에 의해서 런던에서, 미국은 1877년 거틴에 의해서 뉴욕에서. 예,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를 먼저 보는데, 자선조직협회는 주로 상류층,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직이 됐고요.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봤고요.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가 일을 할 때 그 이념적으로 깔고 갔던 이념이 바로 사회진화론, 적자생존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선조직회는요, 요거 이제 쭉 몰아서 보면 기본적으로 빈곤에 대해서 개인 탓을 했습니다.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 탓. 예. 어떻게 개인 탓을 한 거냐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하니까 가난하지. 빈곤한 사람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봤다라는 거고요. 이런 어떤 개인 탓을 하게끔 한 자선조직회가 선택한 시대적 어떤 중요한 이념이나 사상이 바로 사회진화론, 적자생존의 논리이죠. 예, 그래서 적자생존이 뭐예요? 적합한 자는 살아남고 부적합한 사람은 자연도태된다. 뭐 이런 시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다윈의 자연과학에서 나온 그 생각을 사회에도 그 진화론적 시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적합계층으로 봤어요. 어떻게 본 거냐면, 부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하지 않았다고 본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했다고 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는 적합계층이니까 살아남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했기 때문에 도태되는 게 당연해. 뭐 이런 시각을 가진 거죠. 예. 자, 그래서 빈곤을 개인 탓했다라는 거고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인보관은 이거하고 다른 시각을 가진 거죠. 빈곤? 구조적 문제 있어. 인정해야 돼. 라는 이런 시각을 가진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이제 주로 참여했던 사람이 상류층, 부유층 중심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소의 우월감을 갖고 갔어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저분하니까 질병이 잘 걸리죠. 게으르니까 또, 왜 가난한데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낳고, 이런 마음들. 그래서 좀 어때요? 교정적 태도를 갖고 갔고, 우월감을 좀 갖고 가는, 돕기는 했으나 그런 어떤 시각들을 갖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선조직협회에서 연관된 설명들 먼저 하면 선별적 구호 활동을 한 거예요. 선별적이다라는 것은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을 구분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선조직협회는요, 서비스의 조정에 관심이 많았는데
도와달라는 사람은 맞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자선단체들이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복 있고 누락 있고 중복 이거 자원의 낭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선조 단체들을 조직화해서 중복이나 이런 거 없게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서비스를 조정하자. 이런 욕구에서 자선조직협회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를 만든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동기가 어때요? 바로 중복 이런 거 없게끔 효율적으로 자선을 활동을 하자. 이런 조정의 욕구가 되게 강했습니다. 아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프렌들리 비지터, 우회 방문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회 방문원들은 무급의 사회복지, 그러니까 무급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개별 방문을 해서 이제 그 교정적이고 그런 태도를 조금 돕게 되었는데요. 물론 박애주의나 이런 인도주의 사상도 갖고 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박애주의 사상도 갖고 가면서 한편으로는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갔으니까 빈곤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 통제적 시각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평가할 때는 이때 자선조직협회가 그러면 뭐 나쁜 의도만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우회방문원들이 가서 오늘날 봤을 때 초기 케이스워크, 개별사회사업의 효시가 되는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개별사회사업 케이스워크의 효시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각들을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선조직협회의 이 우회방문원들이 무급의 봉사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교육제도, 훈련제도, 자격제도 이런 거 되면서 유급의 바로 소셜 워커로 바뀌게 돼서 우리 직업군의 효시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그 어떤 그 관이 바뀌어야 되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개별화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보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관 역시 영국에서 먼저 1884년 이제 토인비홀 최초로 토인비홀. 그다음에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미국의 최초로 자꾸 헐하우스로 알아요. 제인 아담스에. 근데 여기가 워낙 사업을 잘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유명하니까 최초로 아는데 최초는 헐하우스가 아니고요. 뉴욕의 네이버후드 길드 코이트에 이게 최초입니다. 1886년. 그리고 헐하우스는 1889년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인보관은 제가 자선조직회하고 조금 대비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대학생이나 지식인들, 모든 지식인이 참여한 건 아니고요. 구조적 문제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예, 그리고 빈곤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산물, 예,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인정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거 개인 탓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갔던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급진주의,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요. 인보관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R자로 시작되는 그 중요한 세 가지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다 R로 시작돼서 3R이라고 인보관을 설명하죠. 첫 번째, 아까 우회방문원은 그들에게 방문을 하고 케이스워크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중상류층 여성들이 돌아왔죠. 근데 인보관은 그거와 달리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지던스에 함께 거주 R. 두 번째 빈곤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회조사 리서치 R. 물론 사회조사는 저기도 했어요. 요 앞에서 봤던 자선조직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리폼, 사회개혁. 이거 구조적 문제, 사회적 산물이기도 하다면 이거는 개인만 가지고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구조적 문제 있다면 사회제도가 리폼,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접근도 다르죠. 개인에게 방문해서 교정적 태도로 뭘 가르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의 조직화. 조직화라는 게 뭐예요? 주민의 자발적, 자생적 우리가 해보자 뭐 이런 어떤 거. 그다음에 환경 개선, 의식화 교육, 문화 활동,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아까 자선조직회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지금 일하러 갈래도 애들 때문에 못 간다면 자선조직회 쪽에서는 뭔가 빈곤의 개인 탓할 때 아유 가난한데 왜 애들은 많이 낳았어요 뭐 좀 그랬다면 인보관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공동타 가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다르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뒀고요. 예, 그 다음에 빈곤 해결 자체 제도적 변화니까 바로 개혁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동료의 우정을 바탕으로 관계 형성. 그래서 인보가는 오늘날 집단 사회 사업 그룹업과 연결이 된다. 그룹업의 시초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비교입니다. 예, 그래서 비교의 능력을 갖는 공부를 하시는 걸 아주 중요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기출문장 체크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예, 당연히 아시겠지만 COS와 인보관이죠. COS 먼저 뽑아볼까요? 1번, 3번, 9번, 10번. 예, 1번, 3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2, 14, 12, 14, 12, 14. 15, 18, 15, 18. 예. 자, 보겠습니다. 자선조직회 먼저 볼게요. 자선조직회. 예. 자선조직협회 COS. 예.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문장은 빠르게 갈게요.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반복되는 거 체크하세요. 자선조직협회는 프렌들리 비지터, 우회 방문원들의 가정 방문, 예, 같이 살진 않았죠. 예, 그리고 이들이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모태가 되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급의 프렌들리 비지터가 교육받고 뭐 교육제도 생기고 훈련, 자격제도 되면서 오늘날 소셜워커의 전신이다. 자선조직협회는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여러 번 설명했죠. 자선조직협회의 특징,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했다.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그다음에 자선기관의 서비스 조정의 욕구, 사회조사 여기도 했다 그랬죠. 우회방문원을 통한 사례 개입. 그렇기 때문에 우회방문원을 통한 사례 개입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케이스웍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이고 또 있네요. 자선조직협회는 서비스의 연계 조정, 지역사회복지의 기원이 됐다. 예, 지역사회복지의 기원은 둘 다 됐어요. 둘 다. 자선조직협회도 인보관도. 그런데 자선조직협회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복지에서도 연계, 오늘날 얘기하는 네트워킹 이런 것들. 왜냐하면 조정을 잘하려면 연계도 되게 중요하고 또 연계라는 것 자체가 조정하고도 되게 관계가 깊죠. 예.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의 개조, 예, 교정적 태도라는 게 개조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아우 게으르지 마세요, 나태하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뭐 이런.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는 산발적 자선모금 활동을 체계화하고 불합리하게 진행되던 자선 사업을 개선하고 빈곤 조사를 실시하며 우회 방문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예, 특히 모금 활동을 체계화했다라는 건 중복이나 누락 없이 돕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자, 이번엔 그럼 제가 당연히 키워드 뭐 잡겠습니까? 인보관 잡겠죠. 예,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1번, 13번, 11번, 13번, 예. 그 다음에 16번, 17번. 예, 보겠습니다. 예. 토인비올은 사무엘 베케트 목사가 설립한 인보관이다. 예, 토인비올 정말 유명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인보관은 영국의 토인비올이다. 예,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의 주요 이념은 자유주의, 급진주의이다. 아까 자선조직회의 이념은 뭐였죠? 사회진화론이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다. 예, 환경에도 자선조직회는 되게 개인에게만 집중했다면 인보관은 환경에도, 그 다음에 인보관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빈곤의 구조적 원인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구조의 변화니까 이게 개혁이란 용어, 아까 리폼이란 용어를 쓴 거죠. 인보관 운동은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레지던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자, 11번. 인보관 운동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쳤다. 그 교육 활동이라는 게 건강한 의식의 변화 이런 것도 필요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의식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에 직접 제공하는 한편 사회 개혁 운동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교육 활동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역량 강화 모델 나오잖아요. 예, 실천 기술론에서 역량 강화 모델의 기원을 인보관 운동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힘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뭐 이런 거니까.
거니까요. 그 다음에 16번 인보관 운동은 빈민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사회개혁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거 개혁이란 단어랑 뭐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들 보고 그 다음에 자선조직회하고 비교되는 포인트들 보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회 인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 옳지 않은 것 찾을게요. 1번 세계 최초의 인보관은 영국의 토인비올이다. 맞죠? 예, 그래서 영국 토인비올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884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본의 인보관은 간다의 킹스레이관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이거 저 몰라요. 예, 근데 이런 지문들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1급이 전달해야 될 일본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실을 학습자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다 알아 이런 지문 나온다는 건 그러면 싱가포르도 나올 건가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 말고도 얘기해 줄 거 많은데 왜 이런 것들 넣는지. 아무튼 이런 건 그냥 우리에게 좀 마음에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일단은 얘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옳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일본 본 바 없는데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더 확실히 틀린 게 있을 터이야. 이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시험 볼 때도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볼게요. 우회 방문 활동 이렇게 확실히 틀려주는 거 넣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렌들리 비진터는 인보관이 아니라 뭐예요? 자선조직회잖아요. 예, 그래서 우회 방문은 중심 아니니까 틀린 것은 몇 번? 3번. 이거는 COS 자선조직회거든요. 예, 그 다음에 4번. 주요 이념은 자유주의, 급진주의. 예, 우리가 인보관의 사상 배경이 이거였잖아요. 예. 그 다음에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 예, 환경에 대한 것도 개인의 빈곤 탓만이 아니라 환경 관심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예, 그래서 2번 같은 지문 나와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류의 지문으로 가진 않아요. 예, 그럴 때 좀 더 확실하게 틀린 게 나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조금 담대하게 이렇게 그날 이제 시험지를 보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2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틀린 것 찾으라 그랬어요. 1번 자선조직협회는 COS는 우회 방문원들이 가정방문을 하였다. 맞았죠? 지금은 이 문제는 아까는 보시면 인보관에 대한이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우회 방문원들이 가정방문을 했다. 맞았고요. 주로 중상류층의 여성들이 했습니다. 2번 성직자나 대학생 등이 중심이 되어 인보관 운동을 전개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인보관은 대학생이나 성직자 혹은 지식인들 중심이었다 이런 얘기했고요. 3번 우회 방문원은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무급의 우회 방문원이 유급의 이제 그 훈련제도 이런 것들을 정교화하면서 오늘날 소셜워커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인보관 운동은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인보관 맞죠? 빈곤에 대해서 구조의 문제를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리폼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맞았고요. 5번 인보관 운동은 사회진화론의 바탕을 두었다. 아니죠. 사회진화론의 바탕을 둔 건 인보관이 아니라 COS 자선조직회죠. 그래서 틀린 건 5번이죠. 예. 우리가 다윈의 자연과학에서의 진화론을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에도 이 진화론을 이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사회진화론을 얘기했고 이런 사회진화론을 이거 이념적 배경으로 삼았던 거는 인보관이 아니라 자선조직회죠. 예, 그래서 바로 틀린 것은 정답 5번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자선조직회가 무조건 다 뭐가 나빴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초기 우리의 사회복지사의 어떤 모태가 될 수 있는 전신인데 그때 당시에는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있어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 뒤로 우리가 전문직화하면서 클라이언트를 같이 있다 같이 없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구나. 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존중해야 되는구나.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원칙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세워진 거고요. 예, 그래서 자선조직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초기 역사로 기여한 점도 인정하면서,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그것이 가졌던 문제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기에서 정답을 연을 건데, 여기선 옳은지 그른지 하나로 했네요.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보관 운동은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등 지역사회 복지의 기원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서비스의 연계, 조정에 초점을 둔 건 인보관보다는 뭐죠? 자선조직회죠. 그래서 틀렸어요. 예. 그래서 중복이나 누락으로 자원의 효율적 비효율을 가면 안 돼. 이거 효율적으로 하려면 연계 조정 중요해. 그래서 COS의 목적 중에 행정적 목표가 되게 효율성과 관련된 조정의 욕구가 컸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2번. 인보관 운동은 1:1 방문을 원칙으로 했다? 아니요. 오히려 1:1 방문이나 케이스 위주로 이제 중요시했던 거는 어때요? 바로 오늘날 케이스웍의 기원이 된 뭐죠? 자선조직회가 보다 더 이 역할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 1:1 방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선조직회의 인력을 우리가 프렌들리 비지터, 우회 방문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3번, 인보관 운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한편 사회개혁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맞았죠. 그래서 인보관에서 서비스의 직접 제공,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개혁도 같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고 직접 하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셜, 이거는 구조적 문제라면 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보자. 이런 것들.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과 같이 갔다 그랬죠. 4번, 인보관 운동은 함께 생활함으로써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함께 거주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24시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날 때 그 커뮤니티의 문제가 제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함께 거주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인보관 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5번, 자선조직협회는 급진적 이데올로기로 설명된다. 아이고, 말이 안 되죠. 급진적 이데올로기라 하면 구조의 문제를 인식할 때 가능하잖아요. 근데 자선조직회는 뭐예요? 개인 탓을 했죠. 빈곤의 개인 탓을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련이 없죠. 급진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 물론 자유주의, 급진주의 둘 다겠지만 그건 오히려 인보관이죠. 그 다음에 6번. 자선조직협회 활동은 개별사회 사업 발전에, 인보관 운동은 집단사회복지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요즘은 자주 쓰입니다. 뭐가 어디에 영향을 주었나 자주 쓰이고, 아까 지역사회복지는 어때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선조직협회, 어떤 측면에서는 인보관 해갖고 둘 다 지역복지에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7번 보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 COS는 자선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자선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맞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가 초기에 행정적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리얼하게는 상상컨대 뭐 원장 기록 같은 거 했을 거예요. 아무개 집, 서비스 줬는데 또 받으면 안 되지, 뭐 얘는 안 받았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초기에 어떤 이런 행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복을 막고 이런 식으로 자선활동의 체계화에 노력을 했죠. 8번, 인보관 운동은 빈민들의 의존문화 근절에 초점을 두고 문맹 퇴치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틀렸죠. 예, 왜냐하면 교육활동을 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의존문화 근절, 이거를 강조한 건 뭐예요? 의존문화, 이런 거는 COS가 했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계속 도와달라 그러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보관이 교육활동은 한 건 맞지만 의존문화 근절이라는 표현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 여기까지 해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역사 부분에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을 같이 봤고요. 이 부분은 중요해요. 근데 이게 2교시 실천론에서도 이 두 개의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실천론 역사에서. 근데 어느 애는 지역복지론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다양한 빈출 두 문제야 라는 비중으로 보지 마시고 이 키워드 자체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